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강연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번엔 다소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상대적으로 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경제정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예측 얘기였다면 오늘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폴 크루그먼의 예측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폴 크루그먼의 주장을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과 약간은 껄끄러운 상황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썩 달갑진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국가가 미리 예방하고 잘 타개해 나가려면 세계 각국이 현재 일본의 경제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여기 지금 화면 너머로 뭔가 떡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럼 가볍게 정리부터 합시다. 일본의 현재 경제 정책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숱하게 봤던 그 용어, 아베노믹스예요. 물론 폴 크루그먼이 아베 반자이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너무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폴 크루그먼이 현재 일본 경제 정책의 장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공공투자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표현하자면 본질적으로는 부채죠. 빚을 져서라도 돈을 찍어내서 이걸 사회 기반 시설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쓴다거나 과학기술 연구 혹은 개발과 같은 데에 투자한다거나 미래의 일꾼인 유아들이 원만히 성장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방식 등으로 부양책에다가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양태를 폴 크루그먼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생산적이라면 그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도 증대될 것이고 결국은 재정정책에 돈을 많이 써서 당장은 부채 위기를 높이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되레 시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유동성의 함정 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공적 투자가 GDP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세수 증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세계는 만성적인 저금리 시대이기는 하죠. 더 내릴 금리도 없는 그야말로 장기 침체의 연속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말은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의 용어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말해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를 풀어도 경제 주체들이 돈을 쥐고만 있지 영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폴 크루그먼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냐? 그는 바로 이런 공식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논지를 논증합니다. 소위 폴 크루그먼의 부채 역학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에 따르자면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기만 하다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 공식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근한 현실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마치 배송업체 쿠팡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랑 비슷합니다. 쿠팡은 현재까진 사실상 적자예요. 영업이익보단 손실이 더 많죠. 장부상으로 볼 땐 문을 닫는 게 맞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명목상 회사는 커지고 있어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점유율도 높이는 중이죠. 떠도는 소문으로는 상장설까지 있죠.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쿠팡이 받고 있는 투자금입니다. 이게 바로 폴 크루그먼이 강조하고 싶은 적극적 재정 정책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다시 방정식 얘기로 돌아오자면 예를 들어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4%이고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2%라면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공공부양 정책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동안. 자, 그럼 또 대체 여기서 그 한동안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생기죠.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 즉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만약 현재 100%인 국가가 있다면 이 나라의 부채 비율이 1.5배 늘어서 150%가 되는 해는 무려 3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인 202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2055년이 되어도 그제야 겨우 부채 비율이 1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150%가 그렇게 시급할 일도 아닌 게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영 제국도 근대 시절 대부분 동안은 부채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일이 일상이었답니다. 현재 일본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죠. 하지만 가시적인 부채 위기는 현재까진 사실상 없습니다.
위기가 올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폴 크루그만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부채 위기가 진짜로 나중에 현실화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금리를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폴 크루그만이 일본의 경제정책 전부를 찬양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게다가 노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양책은 적어도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민간 수요가 부진한 데에다 설상가상으로 고용위기까지 겹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폴 크루그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이 펼쳐온 경제정책을 두고 사람들이 시쳇말로다가 라고 많이 비판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걔네들이 의외로 선방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겪어온 장기 불황 국면을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허겁지겁 대처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는 컨텐츠를 다룰 때 주로 말미에 말씀드리는 클리셰 같은 멘트이기는 하지만 예측과 예상이라는 건 언제나 확신을 초월하는 영역이죠. 과연 폴 크루그만의 전망이 맞을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통화량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정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그나마 죽어가는 숨통이 좀 트일지 결국은 시간이 밝혀줄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